근데 일단 박성준 대변인은 불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참모들끼리 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뭐 모든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하겠죠. 사실 어제 그 최측근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낸 전쟁입니다. 이 문자도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 휴대전화 보안 필름을 붙여놔서 화면에 잘 안 보이게 해놨는데 필름도 뗀 걸 보니까 의도적으로 사진 찍힌 거 아니냐. 뭐 어제 정치권에서 이런 말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말꼬투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보고 야당 탄압이다.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검찰 소환 통보 하루 지나서 첫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총동원해서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 먼지털이 수사 아니냐, 박성훈 비서관님. 결국은 본인이 큰 혐의가 없는데도 이렇게 검찰이 본인을 기소하려고 의도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민주당 입장도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수사가 과연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사냐, 특히 지금 이번에 소환 요구를 했던 혐의를 보면 사실 과연 이것이 소환을 요구해서 꼭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질문이 들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하면 지금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검찰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날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혐의,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혐의가 과연 그렇다면 뭐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이었냐. 그게 아니라 사실 몇 달 전부터 지금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출석을 요구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면 조금 더 이것을 꼭 공소시효 만료 직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반론을 굳이 하자면 그때는 또 지방선거 기간도 있고 이재명 의원이 본인 뭐 당선 혹은 선거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더 덜 미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말이 되는 게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기 싫으니까 피해갔던 거라면 지금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저는 시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윤석열 정부의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과 그리고 국민의힘 내홍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이 오늘 난 거 아닙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 덮기 위한 어떠한 묘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박 비서관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민주당 쪽의 일반적인 그 의견인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전에 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있었죠. 지방선거는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한 달, 두 달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전당대회 때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데 또 부르면 너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가지고 이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야기하기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같은 동명이인이 어제 뭐 출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김규식 입 막으려고 그러면 기획적으로 뭐 그 사람이 출소시켰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모든 걸 한번 이게 이상한 눈으로 삐뚤어 보면 저 한없이 이렇게 한다고 보고요.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검찰이 공소시효 6개월 앞두고 이 시기 외에는 빨리 선택할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선, 지선,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마땅한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은 좀 일단 잘 들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꼬리 하나 잡고 이렇게 수사한다라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작년 국감 당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는 그 세부 내용을 모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이게 무슨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국감 때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말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토부가 매각을 위한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아마 지자체하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동아일보 보도는 성남시 의무가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얘기도 있었고 오늘 또 알려진 보도로는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라고 했다는데 협박이 아니라 특히 또 전 성남시 직원은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일단 나온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협박이라든가 국토교통부가 이게 굉장히 중대한 발언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가기관이 지자체에다가 협박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한번 내용을 보자면요. 지금 백현동에 있는 저 부지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습니다. 저거를 이제 거듭해서 국토부에서 저걸 좀 용도 변경을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줬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이재명 저 대표와 친한 어떤 김모 씨라는 사람이 그 시행사에 들어간 즉시 이게 4단계 상향이 돼서 이게 용도 변경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안 들어주면 안 된다. 그런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 부지는 이 법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성남시 내부에서도 이 국토부의 요청과 관련해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내부 공무원이 보고한 보고서가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재명 대표는 무슨 근거로 이것을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번 사안에서 허위 사실 여부를 저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예. 왜냐? 국토부도 자신들이 단순한 요청이었지 이걸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었다. 혁신도시법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성남시 내부 공무원도 이거는 안 들어줘도 된다. 이거는 어떤 강제성을 가진 요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걸 아마 이 대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공문 한번 더 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제공받은 저 국토교통 공문 수신 성남시장 종전 부동산 용도 변경 질의했건 장현주 변호사님.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 협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건 명백한 거짓말 아니냐. 혹은 적극적인 거짓 해명 아니냐. 이 부분은 충분히 검찰로서는 입증할 자료로 충분하지 않은지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의 법리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 협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지는 변론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사실의 공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나 아니면 저 공문을 놓고서 어떤 사람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협박의 의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가치 판단이 되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요소 있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이어서 그것을 진실과 부진실로 따져볼 수 있느냐를 두고 사실인지 아니면 가치의 주장인지가 나타날 텐데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은 국토부로서의 어떤 협박이 있었다 정도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심의 의사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국토부에서는 공문에서 그 당시에 강제적인 게 아니었으니까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그리고 정부 기관인 국토부에서 공문을 수차례 보내오는 것 자체를 그 어떤 자치단체에 대한 협박으로 받아들일 또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본다면 사실의 공표가 아니기 때문에 250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지금 아까 변호사님 이야기하듯이 좋습니다. 국토부에서 교통이 왔다 이야기하죠. 그럼 성남시에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허.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이게 강제된 게 아니다라는 내부 문건도 있어요. 예.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협박으로 느꼈는지, 압박을 느꼈는지 그거를 아마 현출해야지만이 아마 이건 본인의 어떤 항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하나의 그 의혹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게 바로 이 당시 대장동 의혹 때 그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라는 장본인이었다고 얘기 나오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이 발언도 검찰의 수사 대상인데요. 화면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족들도 그때 극렬 반발했었고 이 부분이 또 검찰에서 또 여러 주요 혐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뭐 이재명 대표 본인만 저는 아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좀 없는데, 근데 어찌됐든 사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해왔을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의 뭐 관계를 알겠습니다. 입증할 예. 만한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